한글 네오를 열어주시고 용지 설정하실 때 이제 단축키를 좀 외우겠습니다. F7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단축키도 쉬워요. F7번. 기능키 중에 F7번. 자, 그래서 요게 A4 용지 세로 방향 맞는지만 좀 확인해 주시고 위쪽부터 맞춰보죠. 위쪽을 더블 클릭하면 블록 지정이 돼요. 10 적고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보여요? 또 10을 적고 탭. 그럼 왼쪽으로 가요. 왼쪽도 11을 적고 탭. 오른쪽도 11을 적고 탭. 머릿말은 10을 적고 탭. 꼬릿말도 10을 적고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요 편집 용지대로 설정이 바뀔 거예요. 자, 적으시면 돼요. 그냥 체질별 특징. 이거 1 적고 한 칸 띄고 태양인 이렇게 적으면요. 엔터 치면 2번이 생길 거예요. 그냥 엔터 한 번 더 치세요. 그럼 사라져요. 우이 갑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체질별 특징이라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체질별 특징이라는 이 제목 부분에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글꼴은 HY 헤드라인 M으로 맞출 거예요. 여기 함초롱 바탕이 기본 글꼴인데 여기서 이렇게 목록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글꼴이 모든 글꼴에서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HY 헤드라인 M을 찾으시면 되겠죠. HY 헤드라인 M. 자, 그러고 나서 글자 크기는 25로 줄 거예요. 자, 글자 크기는 여기서 10이 아니라 25를 적고 엔터 치시면 25만큼 커집니다. 자, 두 번째.
1태양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죠? 이 태양인에 대한 성격, 체형까지 다 범위를 잡을게요. 자, 글꼴은 맑은 고딕, 글자 크기 12포인트, 글자색을 파랑을 주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맑은 고딕을 찾아야 되죠. 선택하시고 여기 모든 글꼴에서 맑은 고딕을 찾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미음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맑은 고딕이 바로 찾아져서 나와요. 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니까 여기 글자 크기를 12를 적고 엔터 치시면 12만큼 커졌죠? 그 다음 글자 색깔을 파란색을 줘라. 그럼 여기 글자 색깔을 파란색을 고릅니다. 근데 혹시 여기 메뉴가 다른 색깔로 되어 있다면 여기 옆에 요 펼침 단추를 눌러보시면 오피스에 가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여기서 파란색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소양인 부분인데요. 소양인 부분의 범위를 잡으시고 글꼴은 휴먼 모음 T.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꼴을 찾을 건데 지울게요. 휴 쳐보면 휴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쫙 떠요. 그럼 휴먼 모음 T를 찾기가 쉽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으므로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눌러주시면 밑줄이 그어질 테고 글자 색은 요 글자색 옆에 세모를 눌러서 빨강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범위를 잡으신 후에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글꼴을 바꿔주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글꼴을 함초롱 도둠으로 줄였네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적으면 함초롱 도둠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 글자 색깔은 여기 옆에 세모 눌러서 보라색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인 부분 범위를 잡고 글꼴은 굴림.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그 다음 글자 색깔은 초록색을 골라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는 거니까 지금 다 적으신 분들 바꿔주시고요. 혹시 좀 덜 적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적은 부분에서 한번 가볍게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ITQ라는 폴더에 우리 그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ITQ라는 폴더를 쓰지 않을 것이므로 문서에다가 본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서로 가셔서 폴더 한 개만 만들어 볼까요? 새 폴더를 하나 누르시고 알아보기 쉽게 본인 이름으로 할게요. 저는 제 이름이 많으니까 이수정5로 넣겠습니다. 자, 폴더를 만드셨다면 이 폴더 안에 사진이란다. 문서 새 문서 들어가야 돼요? 문서? 어디서? 문서에서 새 폴더. 알겠습니다. 물론 본인 USB가 있으시면 USB에 저장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장을 해보는 연습이니까. 자, 일단은 이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리고 요 앞에 파일 이름은 우리가 제일 앞에 체질별 특징이라 적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름으로 붙어요.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쪽에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체질별 특징.hwp 파일 이름이 붙고요. 얘가 어디 저장됐는지 경로가 보이죠? C 드라이브 도큐먼트, 이 도큐먼트가 문서 폴더예요. 문서 폴더 안에 본인 이름 폴더에 체질별 특징이라는 파일이 저장이 돼 있다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 파일에서 새 문서를 열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는 종이 접힌 문서 모양이 있어요. 요걸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꾹. 자, 그러면 다시 요 새 문서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처럼 용지를 똑같이 설정을 할 거거든요. 우리 어차피 ITQ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아까랑 똑같은 사이즈로 맞출게요. 자, F7번 누르시고요. 위쪽부터 맞추겠습니다. 위쪽을 따닥 10 접고 탭 10 접고 탭 11 접고 탭 11 접고 탭 10 접고 탭 10 접고 엔터.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시험 사이즈고요. 사이즈가 다르게 설정이 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즈는 거의 외우셔도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서 작성하실 때는 사이즈를 꼭 이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이 아니지, 죄송해요. 문서 작성하는 용지 그 문서 대장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좀 익숙해져야 돼서 용지 크기는 똑같이 시험 버전으로 용지 크기를 맞출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적을 거는요.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금연하면 좋은 점 있어요. 요것만 다 적어주세요. 1 하고 상쾌하다까지 적고 엔터 치니까 2번이 생기죠. 이게 기본적인 한글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1점 적고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이 한글이 생각하기는 이게 우리가 문서 목록을 적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서식 문자, 목록 문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 치면 2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적을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글씨는 똑같아요. 아까랑 방법 똑같습니다. 클릭해서 둥근 헤드라인이 휴먼 둥근 헤드라인 이걸로 할게요. 그냥. 그리고 글꼴은 30. 글자 색은 파랑색. 안 어렵죠? 아까 했던 거니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2번은 1, 2번 이 두 개를 같이 범위를 잡고 바꾸시면 돼요. 자, 얘는 2번은 한 컴 박앤세일 M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를 한 컴 박앤세일 M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B랑 M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글자체가 M이 좀 더 얇고 B가 약간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어쨌든 글자체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20포인트, 글자 색은 빨강. 네, 쉽죠? 그렇게 안 어려워요. 한번 바꿔보세요. 3번, 4번도 선택하셔서 바꿀 건데 얘는 그냥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글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꿀 때 편집의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거든요. 혹시 단축키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Alt랑 L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글자 모양이 떠요. 요거는 시험을 볼 때 좀 익혀두시면 좋은 부분이라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냥 말로 하면은 혹시 또 잘 못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Alt랑 L을 눌렀어요. 이게 글자 모양에 대한 단축키고요. 하나만 더 메모해 놓을게요. Alt T 이거는 문단 모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운데 정렬하거나 뭐 들여쓰기를 하거나 내어쓰기를 한다든지 줄 간격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건드려야 될 일이 있어요. 장평을 뭐 100을 150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건 이쪽에 서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편집의 글자 모양을 가야 되는데 편집을 눌러서 글자 모양을 가는 것보다 시간 안에 하기엔 단축키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죠.
자, 메모해 두셨다면 저는 이제 계속 설명할게요. 자, 이제 두 개 선택을 했고요.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3번을 따라가 보니까 한컴 소망 M의 크기는 15포인트, 글자적 보라까지는 가능해요. 그쵸?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컴 소망 M을 고르고 그 다음 글자 크기를 15를 주랬으니까 15를 설정을 할 테고요. 글자색을 보라를 주랬으니까 보라색을 고르겠죠. 여기까진 되는데 테두리 배경이랑 그리고 이 안에 까만색 배경 색을 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누른다고요? Alt L. 그럼 이렇게 글자 모양으로 들어와집니다. 아마 시험에서는 이 장평 때문에 들어올 일이 많으실 거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거보다는 나머지 부분들 좀 볼게요. 자, 테두리 배경은 테두리 배경이란 탭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종류를 실선. 그래서 굵기는 0.1로 색깔은 빨간색을 주어라 했고요. 요거 지금 면에 테두리를 줄 거면 여기 있는 네모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상하 좌우 테두리가 이렇게 쳐질 거예요. 그 다음 면색을 눌러서 배경색을 노란색을 고르고 설정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채워집니다. 자, 5번, 6번도 범위를 잡아주시고 얘는 4번 서식이죠. 4번 보니까는 휴먼 모음틱, 휴먼 모음틱 여기 크기는 16포인트, 기울임 줄 했으니까 기울임을 누르면 되고요. 글자색은 여기 눌러서 탁한 한갈색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요 두 개 범위를 잡아서 얘는 지금 5번 서식인데 휴먼 엑스포, 휴먼 엑스포. 그 다음에 이중 밑줄을 그을 때는요, 요 밑줄 옆에 세모 있어요. 여길 눌러서 이중 밑줄을 고르시면 돼요. 16포인트로 줄였네요. 16. 글자 색깔은 파란색. 자, 9번, 10번도 범위를 잡아서 글꼴은 옥수수. 그 다음에 16포인트. 글자색은 빨강. 음영색이 있죠. 이 음영색은 ITQ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음영이 바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편집의 글자 모양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아까 알려드렸던 Alt L을 누르시면 돼요. 자, 기본에서 보시면 글자색 옆에 음영색이 있고요. 음영색이라는 건 글자 배경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음영색이 꼭 마지막 문제에 하나씩은 나오죠. 설정.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그만하면 좋은 점이 다 고쳐져요. 파일에 저장하기. 아까 그 경로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따가 새 창 열고 시작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F7번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ITQ 용지에 맞춰서 설정을 할 거예요. 위쪽부터 맞출게요.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엔터. 금방 하죠. F7번 눌러서 위쪽부터 더블 클릭하시고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엔터. 지금 제가 느리게 한 건데요. 시험에선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내용 적어주세요. 세비름 요거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돼서 안 어렵습니다.
장명체에서 적고 나서 한자를 누르면 장명하고 체가 따로 나올 거예요. 이 장명체는 한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단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장명체를 우리가 범위를 잡아서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로 변화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명과 체가 따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장명체를 하나의 단어로 등록하려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한자 단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명체를 한자로 바꾸기를 한 다음에 장자부터 넣으시면 돼요. 장, 명, 체. 여기 있죠?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건가? 네, 이거 하고 등록하시면은 잠깐 닫게 할게요.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한자키를 딱 누를 때 장명체가 단어로 등록돼 있죠? 이거를 한글 뒤에 한자로 적을 거니까 한글 한자로 해서 바꾸기 이렇게 적고 이어서 적으시면 돼요. 자, 쇠비름은서부터 갖고 놀기에 좋다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문단이라는 건 뭐냐면 엔터를 친 데까지가 문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 줄이 요 끝에 갔다고 여기가 문단이 아니라 쇠비름서부터 갖고 놀기에 좋다까지가 엔터 안 치고 쭉 친 내용이죠. 거기까지가 한 문단이 되고요.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면부터 장명체라고도 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문서는 문단 2개로 되어 있는 문서예요. 자, 여기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건 문단의 앞 글자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쇠비름은이 있는 요 문단에 커서를 찍어주세요. 꼭 쇠자의 범위를 잡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단 안에만 커서가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쇠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 다육질에 있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 문단 안에 커서가 일단 찍혀 있도록만 하세요. 되셨죠? 그럼 서식에서 보시면 서식의 옆에 세모 눌러보시면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글자 장식을 없애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첫 글자 장식을 2줄에 걸쳐서 놓을 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세 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첫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세 글에 걸쳐서 세 줄에 걸쳐서 적는 게 이 3번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첫 글자 장식을 요 여백 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적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 모양대로 하기 위해서는 쇠자가 세 줄에 걸쳐 있죠. 그럼 세 줄짜리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꼴은 좀 두꺼운 글자체를 그냥 쓸 건데요. 아까 헤드라인으로 만약 할 거면 히읗, 에 이렇게 쳐보시면은 헤드라인 체를 바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선 종류는 지금 보니까 선이 있네요. 선 종류는 실선, 선 색깔은 빨간색인가요? 빨간색을 이렇게 누르고 면 색깔은 안쪽에 이제 채우는 면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만약 고른 후에 설정을 눌러본다면 이렇게 쇠자가 노란색 면에 채워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글꼴은 그냥 두꺼운 글꼴 아무거나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글꼴 바꾸기 싫은 분은 원래 글꼴로 그냥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글꼴 첫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 확인되셨을까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이어서 뒤에 설명 좀 더 할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내가 만약 잘못 설정을 했다면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똑같이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는 건 해당 문단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즉 아까 쇠비름서부터 갖고 놀기에 좋다. 이 문단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갔을 때 첫 번째 게 우리가 서식을 없애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걸 누르고 설정하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를 풀으실 수도 있어요. 이전으로 그쵸 돌리면 되죠. 그쵸 컨트롤 Z 맞아요. 컨트롤 Z 한번 눌러보실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다시 이전으로 돌리는 건 컨트롤 Z예요. 물론 여기서 되돌리기 다시 실행 이렇게 누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쓰실 때도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그래서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기억을 할게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입니다. 이거는 한글만이 아니라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두 개는 아니고 한글에서만이고. 자, 그러면 요 밑에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적혀있는 요 문단은요,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가 한자 들어가서 적혀 있어요. 우리 여기 제가 유인물을 드린 거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요 글자가 전자가 안으로 한자 정도 들어가서 적혀 있죠. 이런 것을 들여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띄어쓰기 두 칸으로 띄신 분들도 보였긴 했는데요. 일단 그런 분들은 좀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들여쓰기를 할 때는 문단 모양을 들어갈 거예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편집의 문단 모양으로 가시고요. 혹시 요거 제가 적었던 거 기억나신 분은 Alt T 눌러보실래요? Alt랑 T. 문단 모양이에요. 여기 기본에 보시면 들여쓰기 보이죠? 요거 누르고 설정하면 문단의 첫 글자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적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lt T 문단 모양에서 첫 줄 들여쓰기 설정 누른 거예요.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저장하기. 요거는 단축키가요. 요 단축키 혹시 외우실 분은 외워놔도 돼요. 컨트롤 S는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저장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서 많이 쓰실 분들은 외워두시면 편해요. 왜냐면 저장 버튼 안 눌러도 요것만 눌러서 저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요, 내가 만들다가 갑자기 닫아지는 일도 있고, 예, 중간에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문서 만들 때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우리 컨트롤 S는 뭐 한글이든 엑셀이든 다 똑같이 저장이니까 이렇게 눌러 저장하시면 바로바로 저장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단축키를 익혀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뭐 저기 가서 저장하기 눌러야죠, 뭐,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파일 이름은 그냥 쇠비름이라고 적을까요? 쇠비름 하고 저장. 저장은 엔터 치시면 저장됩니다. 자, 요거 저장해 보신 분은 또 새 창을 하나 열어볼 거예요. 요 정의 접힌 요 문서 모양 있죠?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새 문서가 하나 또 나왔어요. 우리 용지 설정하는 거 연습 중이기 때문에 F7번 눌러서 아까 전처럼 또 용지 설정해 볼까요? 자, 위쪽에 더블 클릭하시고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엔터. 이렇게 설정 맞춰보세요. 다 설정하신 분은 교육수강생 모집 문장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또 적기 싫다. 그쵸? 똑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우리 단축키 컨트롤 C는 복사입니다. 복사해서 이 뒤에다 컨트롤 V로 붙이시면 빠르겠죠? 날짜만 좀 다르니까 수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문서를 빨리 적으려면 간단한 단축키들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컨트롤 C는 복사하기고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에서만 해당되는 글자가 아니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좀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요거 다 작성하신 거 확인하고 나서 문단 모양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접수 기간하고 교육 일정이 보니까 1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인천 지역이 보니까 2수준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위 수준, 하위 수준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준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일단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 안에 보면은 한국 안에 수준이 나눠진다면 뭐 가 해서 여기가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있을 거고요. 그쵸? 예를 들면 너무 크게 나갔나? 과일로 할까요? 몰라. 어쨌든 이걸로 해요. 하나 잡았으니까. 자, 남한 안에서 보면은 또 수준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남한이라고 했을 때 서울,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인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 안에서 또 수준이 나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뭐 강남구 뭐 강서구 아이고 요거는 수준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 더 넣죠 뭐. 그럼 이거 만약 광진구 안에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수준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광진구라고 한다면 뭐 중곡동, 뭐 구의동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순서는 제가 맘대로 넣었어요. 자, 이런 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제일 큰 수준일 테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7가지 수준이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준을 설정하는 게 범위를 잡아서 서식에 보시면요. 이걸 일일이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문단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습할 때 살짝 달렸던 게 이 문단 번호기도 해요. 자, 이 문단 번호 이 부분을 누르면 그냥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 옆에 세모 한번 눌러서 볼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게 이 수준이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수준. 요렇게도 적을 수 있고 요렇게도 적을 수 있고 요렇게도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물며 이런 수준은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저희는 그냥 첫 번째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해놓고 이 첫 번째 수준을 누르면 지금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냥 숫자가 적혔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적긴 적었지만 얘가 1수준이다, 2수준이다 설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글은 1수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1, 2, 3, 4 이 순서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2수준에 해당이 되죠. 얘를 서식에 보시면 여기 수준 올리기, 수준 내리기가 있어요. 한 수준 감소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가나다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준이 조절은 됐는데 아까처럼 얘가 1수준이고 2수준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 누르셔도 되고 Alt T 누르셔도 돼요. 왼쪽 여백을 예를 들어 뭐 20을 준다면 20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쉬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버전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자, 이게 이제 5번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5번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잠깐만요. 한글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5번 문장에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하고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하고 줄간격은 뭐 180을 줘라. 이런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는 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지금 로마자 1 그리고 동그라미 1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 수준은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1, 2, 3 수준은 그냥 기본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건데, 자, 접수기간서부터 교육일정까지 범위 잡아보실래요? 잡으시면 잡았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어차피 시험 보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계속 연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범위 잡았죠? 여기 혹시 문단번호 모양 보이세요? 중간쯤에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아까 전에 봤던 그 1, 2, 3, 4 가나다랑 이런 거 보이죠? 지금 제가 바꿀 수준은 요거죠. 첫 번째 1수준, 두 번째 2수준은 요 가, 3수준은 뭐 방가로 1 요런 수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세요. 근데 아까 보니까 1수준이 20포인트 들어가고 2수준이 뭐 30포인트 들어가고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살짝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대로 한번 세팅을 맞춰 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서 사용자 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수준은 아까 20포인트를 띠랬죠. 그럼 너비 조정을 20을 적어요. 그 다음 정렬을 오른쪽을 주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요. 정렬을 오른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1수준이 20포인트 떨어진 상태로 오른쪽 정렬이 돼서 예쁘게 나와요. 자, 이제 2수준을 눌러서 2수준의 요 가나다를 바꿔볼 건데 얘는 30포인트를 띠라고 했어요. 그럼 너비 조정을 30을 적어요.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왼쪽 나오면 오히려 잘못 나온 걸 거예요. 오른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붙어요. 자, 요대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세팅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설정하고 설정해보잖아요. 아까랑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떠요. 얘네가 1수준이 아니라 2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 잡아볼까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서식에서 수준 내리기가 있어요. 요거 혹시 단축키 익히실 분은 컨트롤 플러스가 단축키인데 지금은 단축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저도 이거 누를게요. 꾹. 자, 가나다가 2수준으로 설정이 돼서 아까 2수준이 30 정도 띄어쓰기를 하랬잖아요. 30만큼 들여서 적혔던 것도 보이고 가나다로 바뀐 것도 보이죠? 교육 일정 부분도 범위를 잡아서 수준 내리기를 하시면 완성. 시험에 항상 들어가는 유형이고요. 이 부분은 1 가나다가 제일 좀 간단한 유형이라면 나중에는 여기 있는 요 그리고 서식 바꾸는 것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를 안 한 건 줄간격 정도 추가를 안 했는데요. 그건 이제 시험 보면서 계속해서 연습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생략했어요. 그리고 요게 은근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건데요. 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 들어가는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익혀지게 될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한 수준 감소 뜻은 무슨 뜻이에요? 수준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예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강남구, 강서구, 강진구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게 수준이에요.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 3수준, 4수준. 그러니까 구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분류 구분. 그래서 아까 1수준은 요렇게 줘라, 2수준은 요렇게 줘라 설정을 했잖아요. 먼저. 그래서 범위를 잡고 수준을 내리면 2수준에 해당하는 서식으로 바뀐 거죠. 어렵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있는 글머리표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저장 한 번만 하고 밑에 있는 것도 그냥 간편하게 해볼 거니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새 창 하나만 열게요. F7번 눌러서 용지 설정 한번 먼저 해보죠. 위쪽은 10, 탭, 10,
10탭, 11탭, 11탭, 10탭, 10. 용지는 계속해서 똑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지금 여기 글머리표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해가지고 두 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 훈련이 더 내용은 짧으니까 교육 훈련 내용으로 적어서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기다가 목록을 넣고 싶으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고 서식에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글머리표, 이런 어떤 도형을 넣는 글머리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글머리표를 그냥 고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골랐던 걸 취소할 거면 여기를 누르면 풀려지는 거예요. 자, 요 옆에는 그림 글머리표라고 해요. 예쁜 그림 모양으로 글머리표들이 있죠? 체크하시면 글머리표가 들어가는 거고, 없애려고 해도 범위 잡고 다시 누르시면 풀려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활용했던 문단 번호, 시험에서도 들어가는데 요걸로 설정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서, 네, 어쨌든 이렇게 문단 번호를 어떤 순서 있는 목록을 만들 때는 이런 문단 번호들을 쓰겠죠? 네, 이런 문단 번호 넣는 거. 만약 없애실 거면 범위 잡아서 문단 번호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그냥 간단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르면 설정되고 다시 누르면 풀려지고, 세모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요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요것도 그냥 저장 한 번만 할게요. 저장하기. 자, 여기까지 연습하시고 질문사항 받도록 하고요. 질문 딱히 없으시면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는 넘겨서 스타일과 모양 복사 연습을 해볼게요. 새 문서를 하나 열고요. F7번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할게요. 용지 설정은 우리가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 엔터. 내용 적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다 적어주세요. 스타일은 우리가 서식을 저장해놓고 다음에 또 바로 좀 쓸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서식에 대해 설정하는 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 스타일을 한번 줘볼 건데 이 강화도 여행의 주변 볼거리 여기를 범위를 잡아볼게요. 스타일은 F6번을 누르시면은 스타일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스타일을 주는 건데 스타일을 새로 만드실 때는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해 보죠. 일단은 제목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스타일 이름은 제목.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스타일 종류를 문단에 설정되는 스타일을 줄 거기 때문에 문단으로 되어 있는 채로 두시고요. 하단에 여기 글자 모양이라는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글꼴은 HY 헤드라인 이렇게 치시면 아마 HY 헤드라인 바로 보일 거예요. 이걸로 하고 글자 크기는 20을 줘보죠. 요 기준 크기가 글자 크기입니다. 설정. 그 다음에 문단 모양으로 가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누를게요. 그러고 설정, 추가, 설정하면 바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와요. 자, 두 번째 소제목 스타일도 봐볼게요. 범위를 잡고 F6번 눌러서 스타일을 만듭니다. 스타일은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이름은 소제목으로 줄게요. 소제목. 자, 마찬가지로 문단의 스타일을 줄 거라서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글자 모양부터 서식을 줄 거니까 글자 모양을 누를게요. 글꼴은 맑은 고딕, 미음자 눌러보신 맑은 고딕 바로 보이죠?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기준 크기예요. 여기를 14. 그 다음 글자 색깔을 파란색을 줍니다. 설정. 문단 모양은 문단 위에 5mm 정도, 문단 아래 5mm 정도 여백을 띄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 문단 모양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문단 위를 5, 문단 아래를 5로 설정하신 후에 설정 주가 설정하시면 바로 적용이 돼요. 자, 방법은 똑같으니까 내용 스타일도 바로 해볼게요. 범위를 잡고 스타일은 F6번을 누르는 거예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스타일 추가를 합니다. 여기도 문단의 스타일을 줄 거니까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도록 하고요. 글자 모양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글꼴은 굴림체, 글자 크기는 기준 크기를 12. 장평이 있죠? 장평은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인데 100이 원래 기본값이에요. 근데 장평을 지금 95를 준다는 건 글자를 조금 얇게 적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평은 95.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인데 기본값이 0입니다. 자간을 마이너스 값을 준다는 건 글자를 조금 더 다닥다닥 붙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 문단 모양을 설정하러 갈 거니까 일단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 문단 모양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여백을 10을 주랬죠? 여백을 왼쪽 여백을 10, 오른쪽 여백도 10을 주랬으므로 오른쪽 여백도 10. 들여쓰기를 줘라 라고 했으니까 들여쓰기를 눌러서 문단의 앞글자가 안으로 들여잡게 그렇게 해주시고 줄 간격은 기본값이 160인데 160보다 작은 값을 준다는 건 글자 요 줄 간격을 조금 더 붙여서 적겠다라는 뜻이에요. 130으로 설정을 해달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배경 탭을 눌러서 선 종류는 실선, 굵기는 0.4로 색깔은 빨간색 설정하시고 여기 모든 테두리 한 번만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추가 설정하면 여기도 설정이 돼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스타일 하나, 둘, 세 개를 설정해 봤어요. 설정하신 분은요, 이 초지진의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스타일을 소제목을 딱 누르면 그 스타일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아까 만든 본문 스타일, 본문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지? 내용 스타일. 그럼 내용 스타일을 누르면 이 부분에 이제 내용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스타일 이름을 따로 안 줬었구나. 새 스타일로 줬었네. 그럼 범위를 잡아서 새 스타일을 누르면 아까 내용 스타일이 입혀지겠죠? 자, 요거 만드시는 건데 지금 안 되신 분 봐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최북단에다가 블럭 지정을 해서 만약에 글자 색깔을 녹색으로 줬다고 쳐보죠. 진하게도 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을 준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모양 복사를 하면 이 부분의 모양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글자 모양을 복사하겠다 해놓고 두양봉에다 범위를 잡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모양 복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서식을 복사를 하는 건데요. 커서를 복사할 위치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복사할 서식이 있는 위치에다 커서를 놓고 모양 복사를 하면 그 모양이 복사가 돼요. 그러고 적용할 부분은 블록 지정을 하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 복사 기능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오히려 스타일보다도 더 자주자주 쓸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양 복사까지 설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 장 표 만들기 요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만들고 나서 한글책 들어갈 거니까 한글책 꼭 가지고 오세요.